안녕하세요. 흑임자 당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에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라 정말 많이 어색하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구독자 3,000명이 되면 Q&A 영상을 올리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선 저의 간단한 자기소개, 이제 나이, MBTI, 그리고 퍼스널 컬러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1999년생으로 만 25살, 한국 나이로는 27살입니다. 또 이제 제 MBTI는 ESTJ, 엄격한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ESTJ이고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는 여름 뮤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미디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기도 하고 예전에 외교부 대외 활동 중에 모파랑이라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영상 기자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제 채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만 유학 생활도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추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연습용, 기록용 이렇게 겸사겸사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채널명이 흑임자 당고인 이유. 사실 이건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할매 입맛이었거든요. 뭐 흑임자나 인절미, 쑥 이런 뭐 구황작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쨌든 흑임자를 정말 좋아했어서 그걸 이제 앞에다 두게 된 거고,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당고를 처음 먹어보고 충격적으로 맛있어가지고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무조건 당고를 먹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흑임자 당고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흑임자 당고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흑임자 당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의 조합이니까 뭐 귀엽기도 하고 괜히 이렇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흑임자 당고라고 채널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대만으로 유학 간 계기와 졸업 후 대만에 계속 남아 있을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20살에 일본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 어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놀러도 가고 막 이러면서 외국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중국어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때마침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 정부 초청 장학금 제도를 발견하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대학교까지 준비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또 이제 제가 막학기를 남겨둔 4학년 학생인데 사실 아직까지 확정난 것은 없어서 이렇게 딱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대만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경력을 쌓다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제가 8월 졸업인데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고 추후 일상 브이로그에서 천천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대만 유학하면서 받은 컬처 쇼크, 문화 차이, 힘들었던 점. 지금까지도 좀 힘든 점이, 제가 벌레를 굉장히 병적으로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숙사 화장실도 세면대도 항상 안 쓸 때는 그 세면대 이거를 닫아놓고 샤워기 할 때도 그 하수구를 항상 컵뚜껑 같은 걸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바퀴벌레가 올라올까봐. 어쨌든 바퀴벌레뿐만이 아니라 그냥 벌레를 병적으로 무서워해요. 그래서 대만은 근데 또 이제 덥고 습한 기후의 나라이다 보니 그만큼 벌레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덥고 습한 날씨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에 정말 한국도 요즘 많이 습해졌다고 들었는데 대만에 한번 오시면 한국은 그나마 습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만은 온돌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실내가 많이 추워요. 대만이 이제 더운 나라로 많이 알고들 계시니까 대만은 겨울에 사실 뭐 그렇게 춥지도 않겠다. 대만은 겨울은 딱 좋은 날씨 아니야?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내가 굉장히 추워요. 저희 나라는 이렇게 온돌이 있고 보통 나무로 바닥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만은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대만에 뭐 유학이나 뭐 아니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만에 정착하시려는 분들께 한마디를 전해드린다면 꼭 그 전기장판을 가지고 오시는 건 좀 무거우실 수 있으니까 대만에 오셔서 지금 당장 겨울이 아니더라도 전기장판을 구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만에서 매 겨울마다 실내에서 추워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실내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꼭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계좌이체를 할 때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이체를 입력한 다음에 계좌이체 그걸 누르면 상대방의 이름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런 상대방의 이름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체할 때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해요. 그 점이 조금 너무 불편해서 왜냐면 그걸 이체하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대만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나 하면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나라만 상대방의 이름이 보여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만에서 계좌 이체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체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확실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만 한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만에서 한 달 생활비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라고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 이제 주거비를 제외하고 교통비, 통신비, 식비까지 해서 한 달에 한 70에서 8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최애 맛집 3군데. 세 군데만 꼽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저의 브이로그에도 자주 나왔었던 대만대 근처 사천요리집과 꼬치집, 대만에 놀러오면 훠궈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훠궈집 이렇게 자주는 못 가요. 가격대가 이제 학생이 내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지만 특별한 날에 가거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대만에 놀러 왔을 때 데리고 가는 음식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의 음식점 중에서는 영어 메뉴판이 없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식당의 구글맵 주소와 추천 메뉴 그리고 한국어 번역된 거를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는 거 외에 따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2년은 안 됐지만 2년은 안 됐죠?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영상 편집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상 편집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고요. 또 음식 만드는 거 특히 디저트나 이렇게 베이킹을 좋아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과제빵 분야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몸매 관리법 아무래도 제가 일상 브이로그에서 먹는 것도 많이 찍고 또 맛집 소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니는데 먹는 것에 비해 몸이 마른 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전 마르지 않았고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균이에요. 지극히 평균 몸매라고 해야 될까요? 지극히 평균 체형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걸 여러 개 다 맛보고 싶어하는 타입이라 많이 시키긴 하는데 그 위 사이즈가 그만큼을 저희 위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시키고 남아가지고 집에 포장을 해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실제로 그리 마르지 않았고요. 또 이제 위가 작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뷰티나 패션 영상 올릴 계획 있으신가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겐 레디 윈미 같은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가방 싸고 나가기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외출할 때마다 정말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나가기 바빠서 이런 영상을 못 찍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메이크업 스킬도 좀 더 잘하게 된다면 이런 겟 레디 윈미 같은 영상도 한번 준비해 오겠습니다. 룸투어 영상 올릴 계획 있으신가요? 룸투어라고 하시면 아마도 이제 저의 기숙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사실 기숙사가 뭐가 없긴 한데 궁금해 하실 수 있죠. 대만 대학교의 기숙사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대만대 기숙사 근처에 뭐가 있고 뭐 맛집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근처 환경이나 제 기숙사 내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국제연애의 장단점, 첫 만남 썰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대만인 남자친구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고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언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4시간 내내 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연인들은 다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의견 충돌도 있고 그걸 맞추려면. 근데 그 분노와 저의 감정을 100%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100% 전달을 하지 못해요. 그런 언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일반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저의 분노와 이런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언어가 늘게 됩니다, 여러분.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아닐까요? 이제 문화 차이가 사실 꼭 나쁘다고만은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대만은 한국에 비해서 남사친이나 여사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오픈 마인드인 것 같고 또 한국은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물론 집집마다 다르죠. 한국은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가족끼리 교류도 딱히 없고 서로의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밥을 먹거나 하는 행위는 잘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커플 사이에서도 서로 집에도 찾아가서 부모님이랑 밥도 먹고 뭐 더 사이가 좋다고 하면 서로 가족들끼리도 밥 먹고 교류가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점이 사실 지금도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국제 연애 했을 때 느꼈던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만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에 일본에 1년 정도 살았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화권 국가라면 기회가
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대만 대학교를 나왔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만 혹은 한국에서 구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제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일상 브이로그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